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가구수는 늘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반론으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기사 중에요. 서울 가구 10년 내 최대 폭증. 예, 정부가 집값 정책의 변화 예측 못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서울 가구가 10년 내에 최대로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울 전세시장 불안이 매매시장으로 옮겨붙은 양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최악의 타이밍에 임대차 3법을 서둘러 강행한 결과물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죠.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매매와의 어떤 매매가 전세가의 갭이 줄어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 수요를 불러일으켜서 매매 시장까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 혼란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다른 말을 좀 했었죠. 뭐 저금리라든가 뭐 상급지 이동이라든가 이런 말을 국토부 장관이 발언을 했었다가 문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낙연 지금 현재 여당의 대표가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정부 정책의 실패라는 것을 인정을 했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뭐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수정을 하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울의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의 인구가 이제 파란색이고 이제 가구 수가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인구는 어떻습니까? 1,005만 명이었다가 지금 995만. 2010년 같은 경우에는 1,057만 명이었답니다. 1,057만 명인데 이게 지금 995만 명으로 줄었으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인구는 꾸준하게 줄고 있다. 서울도. 그런데 가구 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죠. 가구 수는 지금 429만에서 440만으로 지금 1년 반 사이에 한 10만 가구 이상이 늘어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가구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가구의 핵가족화가 더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뭐 여러분도 당연히 알고 있겠습니다만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증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인구는 줄었는데 가구가 늘었다. 그러면 가구의 구성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4인 가구 수보다 1, 2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갖고, 분석하는 사람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왜?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또 가구수는 늘어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반론으로 가구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1인 가구,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 정도라면 이 사람들은 자산이라든가 소득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가 뭐 2011년, 12년 이때부터도 왕성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틀린 건 뭐냐면 얼핏 보면 맞죠.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1, 2인 가구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계속 아파트 가격이 유지가 되겠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어떤 추세나 방향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가격을 판단할 때는 수요 공급량의 총량을 보는 겁니다. 총량. 그래서 가구수 그 인구가 줄어들거나 뭐 가구수가 그 구성원 1, 2인 가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3, 4인 가족 이상, 3인 가족 이상의 지금 수요자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요가 있잖아요. 그거 대비한 공급량은 여전히 택도 없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인 가구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뭐 언젠간 떨어진다 한참 뭐 수십 년 뒤에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지금에 와서 벌써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석은 전혀 의미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는 거는 그럴싸하잖아. 인구가 줄면은 가격이 떨어진다. 뭐 가구수가 1, 2인 가구로 재편되게 되면은 뭐 3, 4인 가구가 별로 없어지기 때문에 떨어져. 그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다 틀린 얘기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거에 이제 속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 그리고 전세 대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가슴이 아프고 송구스럽게 짝이 없다. 자, 이렇게까지 어떤 잘못을 시인하는 케이스가 정부 쪽이나 여당 쪽이나 내면 국토부 뭐 이런 유관기관에서 했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월세 계약갱신이 많이 늘어서 공급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수요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그렇죠. 맞죠. 사실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에
임대차 3법 이후에 이 난리가 난 거고, 그거는 누가 봐도 인과관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 뭐 계절적 요인이라든가 저금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일부 영향을 미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되면은 매년 그런 일이 발생했기요. 작년에도 저금리였고 계절적 요인이 있었을 텐데 이런 문제까지 발생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수한 어떤 새로운 요인이 있었지 않나 판단하는 거고, 그 요인의 영향성이 가장 큰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부정하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속된 말로 열이 받는 거죠,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식의 사과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전세 대란 대책에 대한 오늘 내일 정도 발표하니까 기대해달라. 아마 11월 19일, 지금 오늘이 11월 18일인데요. 11월 19일 목요일 날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23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하고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들어 가구 분리가 일어나는 등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크나큰 패착이었다. 그죠? 정부도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죠. 당연히 미래를 누가 예측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대단히 높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생겼을 때 그거를 그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래서 시장 전문가들이나 현장 전문가들이 이러이러한 방법이 좋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선별적인 수용만 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이런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사과는 하지 않고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문제점이다, 우린 문제 없는데 니네가 문제다라는 식의 발언, 그런 것들이 저는 고쳐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뭐 별 내용은 아닌데, 오늘 그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부 여당 어떤 그 여당의 지금 거대 여당의 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게 저는 여러분들 알려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